안녕하세요. 이번 수업에서는 페이지에서 표와 차트를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와 차트 같은 경우는 상단 도구막대에서 표, 그리고 차트 버튼을 눌러서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표를 추가해 보도록 하죠. 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테마들을 제공하는데요. 첫 번째 테마에서 먼저 다음과 같은 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표를 추가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열을 선택할 수 있는 A, B, C, D, 그리고 행을 나타내는 1, 2, 3, 4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 왼쪽 상단의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서 표를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표를 전체 선택해서 이동할 수 없는 이유는 정렬 메뉴에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겠죠. 텍스트와 함께 이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 자체가 텍스트처럼 간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를 자유자재로 움직이시려면 페이지의 유지로 선택하시고 움직이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를 자유자재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도형이나 이미지, 비디오 대상체처럼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행을 추가하는 버튼입니다. 행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만큼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우측 상단은 열이겠죠. 다음과 같이 표를 계속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행과 열을 삭제 한번 해보죠. 행과 열을 삭제하는 방법은 행에 해당되는 번호를 누르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화살표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메뉴를 눌러서 위에 행을 추가한다든지 아래에 행 추가, 꼬릿말 행, 꼬릿말 행으로 변환, 행 삭제 이러한 메뉴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행 삭제를 눌러보죠. 그러면 행이 삭제가 되죠. 자, 그럼 첫 번째 행을 선택하고 첫 번째 행을 머릿말 행으로 만들어 보죠. 머릿말 행은 본문 행과는 다르게 다음과 같이 특정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1번 행을 머릿말 행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해당 표 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머릿말 행 스타일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목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열도 마찬가지겠죠. 첫 번째 열을 선택하고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머릿말 열로 변환하거나 앞에 머릿말 열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머릿말 열로 변환을 해보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A 열에 머릿말 열을 적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행과 열을 가지고 작업하는 방법, 행을 추가하고 삭제, 열을 추가하고 삭제 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행을 추가해보죠. 5번 행 앞에 행을 추가하고 싶다면 위에 행 추가 버튼을 누르면 추가가 되고요.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눌러서 화살표 위에를 누르면 위로 행을 추가하는 것이고, 아래 방향 화살표를 누르면 해당 선택 지점부터 아래로 행을 쭉 추가하게 됩니다. 자, 열도 마찬가지겠죠. 열을 선택하고 이 화살표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앞에 열 추가, 뒤에 열 추가 이러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옵션 키를 누르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열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열을 동시에 선택하고자 하시면 이렇게 특정 열이 선택된 상태에서 중간에 선택 조절 기능을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우스 우클릭, 선택한 열 삭제, 그러면 해당 열을 삭제하실 수가 있고요. 행도 마찬가지 여러 개 동시 선택 이렇게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선택한 행 삭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떨어진 행을 선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옵션과 커맨드를 동시에 누른 상태로 다음과 같이 클릭을 해주시면 동떨어진 행이나 동떨어진 열을 보시는 것처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옵션 커맨드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표의 속성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이 표를 선택하게 되면
포맷 메뉴에서 표, 쉘, 텍스트, 정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와 정렬 탭은 앞에서 우리가 텍스트 대상체나 도형 대상체에서 배웠던 기능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와 쉘 이 두 가지 탭에 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이 표 메뉴에서 보면 머릿말 및 꼬릿말의 개수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머릿말은 하나로 설정이 되어 있죠. 우리가 앞에서 머릿말로 변환을 해줬기 때문에 행의 머릿말이 하나 추가됐고요. 그리고 열의 머릿말이 또 하나 추가가 돼서 그래서 1인 거죠. 그리고 꼬릿말은 지금 없기 때문에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1로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 행이 꼬릿말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표 이름을 선택해 주시면 해당 표에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텍스트 상자가 나오죠. 자,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이 표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매출, 분기별 현황표 이렇게 입력을 해보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의 제목을 입력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표 서체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표의 전반적인 서체 크기를 모두 키우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 1분기, 2015년 2분기, 2015년 3분기, 2015년 4분기, 2016년 1분기, 2016년 2분기 다음과 같이 머릿말 부분의 내용을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안에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죠. 자, 숫자를 임의로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값을 입력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표 서체 크기를 키워보면 표 서체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표 속성의 크기이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 표의 윤곽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표 윤곽선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표의 윤곽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표 이름에도 윤곽을 추가하는 옵션을 통해 윤곽을 바꿔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는 기본 표 스타일로 다시 적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눈금선, 여러분들이 원하는 표의 눈금선을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거는 이제 행의 눈금선을 없애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없앨 수 있는 것은 실제 본문에 해당되는 쉘에 있는 행의 윤곽선, 그 다음에 열의 윤곽선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머릿말, 그리고 행의 머릿말, 그리고 꼬릿말의 어떤 윤곽선, 눈금선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체행 색상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행이 나열될 때 구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구분되는 색상을 각각 행마다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옵션이고요. 이걸 켜게 되면 해당 색상이 추가가 됩니다. 자, 저는 다른 색깔로 이렇게 집어넣어 보죠. 그 다음으로 이제 행 및 열 크기, 여러분들이 입력한 행의 크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2번 행의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해보죠. 그러면 2번 행을 선택했을 때 크기가 1.5cm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동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를 기준으로 행의 높이를 자동 설정을 하게 됩니다. 열도 마찬가지 열의 너비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열을 선택한 상태로 나머지 열을 선택하고 포맷에서 표에서 같은 너비로 열 조정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간격을 기준으로 열을 조정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B라는 열의 너비를 기준으로 나머지 열의 너비를 잡아주고 싶으시면 이 상태에서 B라는 열의 너비가 1.82cm인 걸 확인하시고 나머지 열을 선택한 후에 여기서 값을 1.82로 일관되게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열의 너비가 일괄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쉘 내용에 맞게 행 크기를 조절하겠다라는 내용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값이 많아지면 밑에 추가로 내용이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에다가 계속 값을 입력하면 행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옵션을 끄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옵션을 끄고 입력을 해보죠. 자, 그러면 추가로 입력되는 값들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는데 그 해당 쉘의 너비만큼만 보여주죠. 그리고 이 옵션을 다시 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값이 살며시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계속 입력하면 값이 들어가고 그 값의 만큼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쉘 속성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쉘 속성에서 데이터 포맷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 값에 어떤 쉘 속성 포맷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통화로 지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통화를 기반으로 조정을 해 주고요. 그리고 첨단위 구분 표시, 회계 형식 뭐 이러한 것들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화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통화로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로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쉘의 배경을 채우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쉘의 배경 색상을 채우는 속성값, 그리고 쉘의 테두리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테두리 스타일을 여기서 제가 선택해서 다음과 같이 테두리 값을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건 하이라이트는 여러분들이 규칙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을 좀 너비를 넓혀보죠. 내용이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최대로 넓히고요. 전체 열을 선택하고 표에서 같은 넓이로 열 조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모든 열의 너비를 동일하게 유지해서 넓혀주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영역을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하고요. 조건 하이라이트로 규칙을 추가해보죠. 규칙 추가해서 숫자가 다음 숫자보다 큰 것 해서 여기를 제가 2000이라고 입력을 해보죠. 그러면 녹색 채우기, 이러한 어떤 사용자 설정 스타일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귤색 채우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료를 한번 눌러보죠.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범위에서 2000이란 값보다 큰 것들을 다음과 같이 귤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규칙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이라이트 규칙을 지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규칙을 여러 개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존의 어떤 값을 1500보다 큰 건 녹색, 그리고 또 다른 규칙으로 이번엔 다음 숫자보다 작거나 같음, 1500보다 작거나 같은 건 빨간색, 이렇게 표시를 해보죠. 자,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값들을 필터링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표의 기능에 대해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표 기능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이맥 코리아의 키노트 강좌, 초급 강좌의 표 대상체에 대해서 진행되는 동영상 강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수업에서 차트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